자, 요즘 중국 기업들, 특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그 중국 규제 리스크 때문에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죠. 뭐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 가릴 것 없이 뭐 사상 최저가까지 내려간 기업들도 있고요. 또 지난 밤 사이에는 캐시우드가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리셋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경고성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연 미국에 상장된 이 중국 기업들 사실 좋은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니오, 리오토 이런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자, 이런 기업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중국 전략팀 홍록기 선임 연구위원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제가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먼저 중국 기업들 가운데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에 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 배경은 어떻게 돼요? 네, 애초 이번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체제 유지에 좀 많이 강조를 두고 있는 해잖아요. 네. 이를 앞두고 좀 애초부터 중국은 예를 들면 이제 미래의 주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지배력이 낮은 점을 꾸준히 우려를 하고 있어 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상장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이런 상황을 원치 않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장을 이제 계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IPO에 용이한 새로운 지수들을 연이어 출범을 하면서 이를 위한 환경들을 조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과창판을 만들고 작년에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50개로만 구성된 과창판 50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홍콩의 항생테크 등등 이런 새로운 기술주들을 위한 인덱스들을 많이 만들어줬었고요. 실제로 과창판의 경우는 그 출범 목적에 그 중국 중소형 성장주들 기업들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상장 조건들을 크게 낮춰둔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실 중국이 원래 기존의 금융시장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치금융이라든지 이제 부채 중심의 금융시장이라는 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쿼티 중심의 금융시장을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처럼 전통적인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나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예를 들면 띠리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 상장을 이제 이번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제 데이터 안보 위협이라든지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해외 상장 제재 방안들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중국은 때문에 네. 공산당 체제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가시권 아래 모든 기업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데이터도 네.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에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이 미국으로 흘러나갈까 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이네요. 그렇다면 요즘 가장 그 타겟이 되고 있는 게 디디 글로벌, 그러니까 중국 기업 이름으로는 디디 추싱이잖아요. 자, 이들은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그 새로운 앱은 못 갈게 만들었고, 다만 기존 네. 이용자들은 좀 유지할 수 있게, 이게 이용할 수 있게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쵸.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듣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는 중국 당국과 교류가 사전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엔 좀 디디 글로벌이 조금은 성급한 IPO를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하면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조사 이유가 이제 국가 데이터 보안 네. 그리고 안보 수호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기업들 규제와 달리 안보를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받았던 규제보다는 훨씬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외 상장에 대한 우려에 이제 데이터 국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띠디 글로벌의 이제 특징으로는
지도 기반의 데이터로 차량 공유 경제를 구축한 어플이라는 건데, 네. 이전에도 바이두 맵의 이제 정부 미공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외부 위성 자료를 통해서 뭐 신장 지역 내 핵심 시설이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자국 차량 공유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한 이제滴滴 출싱의 주행 정보 노출에 대해서 좀 민감한 거는 당연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가 전망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그滴滴 글로벌의 그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해당 규제가 좀 저는 생각보다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일회성 요인에 그칠지 아직까지는 조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와 가장 유사한 규제를 받았던 게 아시는 것처럼 그 테슬라가 네. 중국 내에서 주행 정보 유출을 근거로 이제 규제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이제 중국 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데이터 보관 현지화를 통해서 이런 주행 이력들에 대해서 외부 유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네. 그쳤는데, 어쨌든滴滴 출신 같은 경우에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 그 미중 양국이 이제 정보 공개 협상에 대해서도 아직 종료 시점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흐름이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주가 반등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전망하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네. 이런 기업은 어떨까요? 알리바바처럼 사실 알리바바도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뭐 밸류에이션 따져보면은 네. 뭐 아마존보다도 밸류에이션 낮을 정도로 굉장히 돈 잘 버니까. 근데 이런 네. 알리바바도 사실 이런 규제가 직접 타겟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꽤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다른 기업들요? 그렇죠. 사실 그 다른 기업들까지 같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점들은 있는데, 네.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맨 뒤에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지만, 네. 지금 내수 기반의 성장주들이 반등 트리거가 없다라는 것 뿐이지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다 더해서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중국이 내수 시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고,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좀 이런 이슈들은, 규제 이슈들은 어쨌든 일회성 요인에 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ADR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긍정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그 반등 시점은 올해 하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어렵다면은 이제 좀 더 내년 뭐 언제가 절대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가 지금 하반기에는 제가 그 상반기는 경기 모멘텀이 시장을 좀 지배했다면은 하반기에는 좀 정책 모멘텀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지금 하반기에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된 지원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들을 본다면은 그 올해 연초부터 이런 흐름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제 뭐 과창판이라든지 창업판, 그리고 이제 과창판, 창업판 50 지수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은 반면에, 그 아시는 것처럼 항생테크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형 플랫폼들 기업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이런 규제 리스크가 좀 강하니 이 같은 기업이 네. 홍콩에 상장돼 있으면 그쪽에 투자해봐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약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 있는 주식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저도 그런 의견들이 이제 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원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거랑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랑 같이 가는 건 맞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하락하는데 홍콩만 오르고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근거로는 아마 지금 그런 중국 기업들이 이런 ADR 상장 이후에 규제들을 계속적으로 받고 오히려 홍콩 증시로 이제
복귀했을 때 그 중국 정부가 이제 혜택을 준다면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에 있는 이제 미국 기업들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철회하고 이제 홍콩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사실 그 중국 당국의 어떤 이야기와 규제를 좀 순응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바이트댄스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좀 현명했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가 그 디디 글로벌 사태 이후에 지금 상장 허가제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국 내, 그러니까 중국 내 회원 100만 명 이상의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은 국가 안보 위해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도록 지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이 실제로 바이트댄스를 불러가지고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데이터 수집 방식, 보관 방법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바이트댄스는 무리하게 이제 정치적 환경을 이유로 기업 공개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바이트댄스는 이제 그 상장을 좀 미룬 것 같은데 이제 바이트댄스랑 디디 글로벌의 차이를 본다면은 좀 바이트댄스는 적자 기업인 디디 글로벌과 달리 좀 재정적으로 안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IPO를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온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디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회사인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그 비전 펀드 실패로 조금 자금적인 이슈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 기업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와 사전의 교류가 충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상장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좀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건전해서 IPO의 압박에 놓여 있지 않은 회사들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 규제 리스크가 단시간에 끝날 것 같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시간에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요즘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자면 중소형주를 좀 키우려는 전략을 키우고 있어서 이 중국 기업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 중소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중국 전략팀 홍록기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